제가 만든 한국 비판 영상이 태국에서 대박이 났을 때 저는 정말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몇 달간 태국에서 제 틱톡 채널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사람들은 저를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앙마이 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수원입니다. 제 나이는 21살이고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적어도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튜브로 게임 방송을 하거나 짧은 영상을 만드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접한 한국의 SM 컬처, 유너버스와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신선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네이버의 제페토 플랫폼이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10대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낸 것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학과에 진학했고 졸업하면 태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혁신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죠. 전공 수업에서도 항상 한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연구했답니다. 웹툰 플랫폼이 태국에 미친 영향부터 카카오의 IP, 비즈니스 전략까지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했어요. 교수님들도 제 열정을 인정해 주셔서 학과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죠. SNS는 취미 수준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제페토로 만든 캐릭터나 간단한 모션 그래픽 작업물을 공유하는 정도였죠. 틱톡 계정도 있었지만 팔로워는 1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실험적인 영상을 올리는 평범한 학생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은 그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핏은 저와 같은 과 동기입니다. 한국의 메타버스 회사들을 탐방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학교 지원금도 받았고 회사들과 미팅 약속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출발 당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핏이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8시간이나 대기실에 갇혀있다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제로 돌려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수완, 내가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 회사들과의 미팅, 인터뷰 자료, 심지어 교수님께 받은 지원금도 다 날아갔어. 핏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벤치마킹하고 동경해왔던 한국이 제 친구의 꿈을 이렇게 쉽게 짓밟아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화가 난 저는 그날 밤 틱톡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평소 올리던 실험적인 영상이 아닌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였죠. 핏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지적했어요. 겉으로는 글로벌 문화 강국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아시아 이웃 국가의 학생들조차 차별한다고 말이죠. 사실 큰 기대 없이 올린 영상이었어요. 그저 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싶었을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한국의 이중성을 제대로 지적해주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의 콘텐츠는 좋아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수아님,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댓글은 폭주했습니다.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올린 영상이 태국의 주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문화 산업을 연구하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술 교류는 거절당하고 인턴십은 무산되고 탐방은 입국 거부로 좌절되는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여러 대학생들의 증언을 모아 정리하고 한국이 얼마나 아시아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이 영상은 첫 번째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주일 만에 제 틱톡 계정의 팔로워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침묵을 깨는 용감한 학생이라고 불렀죠. 매일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가 왔고 태국 디지털 미디어 업계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관심이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대학생에서 갑자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틱톡 계정이 성장하면서 흥미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계속 추천해주기 시작했고 팔로워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댓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이 동남아를 식민지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네이버나 카카오만큼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수아님, 한국에 가서 직접 보여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댓글들이 달릴 때마다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팔로워들이 원하는 걸 실천하는 액션 챌린지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개발자의 하루라는 영상에서는 한국 IT 기업보다 더 혁신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 콘텐츠는 더 이상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의 IT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쪽으로 진화했죠. 특히 태국 대학생들이 개발한 앱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우와!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들이 있다니 한국보다 더 창의적인데요?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로워 수는 50만을 넘어섰고 태국 주요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대학 수업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수님들은 제가 SNS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디지털 콘텐츠의 실제 사례라며 제 활동을 수업 주제로 다루기도 하셨죠. 동기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학과 학생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관심이 제 자신감을 더욱 키워줬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가 태국 디지털 산업의 대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틱톡 본사로부터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100만 팔로워 달성이 임박했다며 기념해서 팔로워들로부터 특별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길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를 독려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머릿속에서 전기가 통했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기회였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허상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먼발치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한국인 참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태국 개발자들의 기술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국의 플랫폼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문제점도 지적하려 했죠. 프로젝트 기획을 위해 밤낮 없이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국 IT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 현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태국 스타트업들이 겪는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심지어 한국어로 된 자료들도 꼼꼼히 번역해가며 연구했죠. 팔로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한국 IT 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군요. 수아님,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한국인들에게 태국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태국 개발자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도 취재했어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일련의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었죠. 특히 신경 썼던 건 참교육의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 IT 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태국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제 목표였어요. 99만 팔로워를 달성했을 때 저는 마지막 한국행 준비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곧 100만 팔로워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지 모든 걸 낱낱이 파헤칠 거예요. 그 영상은 24시간 만에 2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저는 더욱 자신감에 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했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면서 저는 이미 제 머릿속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IT 기업들을 취재할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할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그저 조회수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이해와 발전보다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만 집중했던 거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제가 만들어갈 영상들을 하나하나 그려보았죠. 첫 번째 영상은 입국 심사 과정을 담을 예정이었어요. 친구 PC 겪었던 것처럼 저도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제가 100만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라는 걸 보여주려 했어요. 심사관이 트집을 잡으면 당당히 맞설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왜 태국인들을 차별하시나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머릿속으로 대사를 몇 번이고 리허설했어요.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 해명하려 애쓰는 모습까지 상상하며 미소 지었죠. 이 장면은 분명 수백만 뷰를 기록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 장면은 제 팔로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였어요.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위치까지 생각해뒀죠. 입국 심사관의 표정, 제가 당당히 맞서는 모습,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드라마처럼 펼쳐질 거라 믿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한국의 IT 기업들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의 사옥 앞에서 그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잠식을 지적하는 영상을 찍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시나리오까지 완성해놨죠.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의 시장을 빼앗아가는 기업의 본사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개발자들이 만든 서비스를 모방하고 자본력으로 밀어붙여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각 기업별로 구체적인 비판 포인트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이 태국의 로컬 메신저 시장을 잠식한 과정, 카카오의 현지 스타트업 인수 전략, 쿠팡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 방식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뒀죠. 정말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젊은 개발자들을 대신해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틱톡 라이브로 중계하면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비행기 창 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더 큰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영상이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한국 언론에서도 주목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인터뷰 요청도 쏟아질 테고 저는 당당하게 태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태국의 IT 기술은 훨씬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한국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수입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세 번째 시리즈는 한국의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나 스타트업 육성센터 같은 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글로벌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려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할 계획이었죠. 이런 인터뷰가 나간다면 아마 태국에서는 영웅으로 추앙받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단순한 틱톡 스타를 넘어 디지털 산업의 대변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았죠. 승무원이 착륙 준비 안내 방송을 할 때쯤 저는 마지막 시리즈의 구상을 마쳤습니다. 명동이나 강남 같은 번화가에서 한국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태국의 IT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편견을 하나하나 깨부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을 무시한다고요? 이제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가를 찾아갈 계획이었어요. 서울대, 카이스트 같은 유명 대학의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려 했죠. 우리 태국 학생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지 그들이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순간을 기록할 거예요. 제 영상은 분명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바꿀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현실은 제 상상과는 전혀 달랐고 제가 그린 시나리오는 하나도 실현되지 않을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벌써 제 첫 번째 영상의 제목까지 정해놓았습니다. 태국의 IT 크리에이터, 한국의 오만함에 일침을 가하다. 얼마나 멋진 제목인가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스운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겠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진정한 대화와 이해는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자극적인 콘텐츠로 관심을 끌려고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거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입국장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은 첫 번째 충격과 함께 멈춰섰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예상했던 까다로운 질문이나 차별은 없었어요. 오히려 심사관은 친절하게 관광이시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고 말했을 뿐이었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준비했던 대사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카메라를 꺼내려다 말고 저는 어색하게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참교육 첫 장면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산됐죠. 심지어 입국장을 나오는 길에는 태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도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도 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태국어 인사를 건넸고요. 이건 제가 기대했던 차별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열차,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 이건 제가 비판하려고 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자리의 할머니께서 제게 자리를 양보하려 하실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더 큰 혼란이 밀려왔어요. 복잡한 역사임에도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디지털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영무원들은 친절했으며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습이었어요. 교통카드 충전부터 음식 주문까지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숙소로 가는 길, 저는 틱톡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팔로워들에게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하지만 댓글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와, 서울이 정말 깨끗하네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순간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건 제가 원하던 반응이 아니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서둘러 끝내면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았을 때의 충격은 더 컸어요. 제가 비판하려 했던 한국의 IT 기업들은
실제로는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건물 앞에서 선동적인 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차마 카메라를 들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오히려 제게 관심을 보였어요. 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물어보고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제가 준비했던 비판은 이런 진정성 앞에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연히 만난 한국 대학생들과의 대화였어요. 한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태국에서 왔다는 제 말에 관심을 보였죠. 태국의 디지털 산업이 궁금했어요. 특히 방콕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인상적이던데 그들은 태국을 무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국의 스타트업들을 예로 들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한 학생은 태국의 핀테크 발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방콕의 코워킹 스페이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몰랐던 태국의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수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국과 한국의 IT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준비한 건 비판과 비난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관심과 존중 앞에서 제 시나리오는 너무나 유치해 보였습니다. 더 부끄러웠던 건 그들이 태국의 디지털 산업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인 지식으로 한국을 비판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제 영상들을 다시 보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콘텐츠는 진정한 이해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자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에 불과했죠. 휴대폰에는 팔로워들의 메시지가 계속 쌓여갔어요. 다음 참교육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한국인들 반응 좀 보여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고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느껴졌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무엇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팔로워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숙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비판 영상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대신 한국의 IT 산업을 제대로 이해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서울 신촌의 한 공과대학이었습니다. 처음엔 캠퍼스 구경만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학생이 제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태국어로 사와디캅이라고 인사를 건넸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태국 IT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서 태국어를 독학하고 있어요. 특히 라인 맨 왕가이의 성장 전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비판하는 데 썼던 시간 동안 이 학생은 오히려 태국의 기술 산업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제가 모르는 태국 스타트업들의 이름을 줄줄이 읊어댔다는 거죠. 그는 저를 그의 스터디 그룹에 초대했습니다. 아시아 테크 산업을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죠. 스터디룸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5명의 한국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혁신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책상 위에는 태국의 디지털 산업에 관한 영문 논문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태국 스타트업들의 성장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태국 뉴스 사이트를 번역기로 읽고 있었죠. 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한국보다 더 발전된 면이 있어요. 특히 QR코드 결제 통합 플랫폼은 배울 점이 많죠. 방콕의 푸드 딜리버리 시장도 흥미로워요. 로컬 기업들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태국의 스타트업 실패 사례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실패로부터 배울 점을 찾으려는 그들의 진지한 태도는 제가 상상했던 오만한 한국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수환 씨는 태국 IT 업계에서 일하시나요?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저 틱토커일 뿐이에요. 한국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어 왔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관점에서 제 경험을 바라봤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오히려 좋네요.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환 씨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산업에 대한 분석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포용적인 태도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려 했던 건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스터디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들의 대화를 경청하며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한 학생은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디지털 노마드 문화가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방콕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들이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핀테크 시장 비교, 이커머스 플랫폼의 현지화 전략, 오지 기술 협력 가능성, 이런 주제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제 틱톡 채널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10만이 넘는 팔로워들, 수백만 뷰를 기록한 영상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올린 한국 참교육 예고편이 눈에 띄었어요. 그 영상의 댓글들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팔로워들의 메시지가 쌓여갔지만 이제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참교육이 아닌 오히려 제 자신을 교육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이해와 배움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요. 비록 팔로워들은 실망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그리고 제 정체성에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답니다. 스터디 그룹의 학생들이 저를 대학 동아리 모임에 초대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KIST 코리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터게더라는 이름의 국제교류 동아리였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산업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이라고 했죠. 처음 방문한 날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세미나실에 모여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10명 정도, 그리고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었죠.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동남아시아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분석이었어요. 한국 학생 2명이 발표를 준비했는데 그들의 시각이 놀라웠습니다. 태국의 트루머니는 QR 결제 시스템을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켰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 판매상까지 디지털 결제를 도입한 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을 비판하던 그 시간 동안 이 학생들은 오히려 태국의 혁신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자유토론 시간에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혹시 최근 태국에서 있었던 벤 코리아 운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유튜브에서 태국 크리에이터들의 한국 문화 소개 영상은 자주 보는데 그들은 제 틱톡은커녕 제가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던 벤 코리아 운동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대신 태국과 한국의 협력 사례들을 더 잘 알고 있었죠. 옆자리에 태국 유학생이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그는 서울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국과 태국의 스타트업들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들을 정리해놓은 자료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일방적인 진출이 아닌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 참교육 시나리오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수환 씨, 다음 주에 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오셔서 강연하시는데 또 와보시겠어요? 태국 현지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제안에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태국 IT 산업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것 같네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울 게 많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다는 걸요. 제가 그토록 비판하던 오만한 한국은 제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틱톡 계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모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제가 진정한 이해도 없이 그저 조회수를 위해 만들어낸 콘텐츠들이었으니까요. 특히 마지막으로 올린 한국 참교육 예고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들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국제교류가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이다. 나는 그동안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록 팔로워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겠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기를 내어 제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 될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홍대 거리의 한 카페에 앉아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오만한 마음가짐과는 전혀 다른 심정이었어요. 팔로워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거란 걸 알면서도 제가 느낀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세상은 실제 현실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제가 그동안 보여드린 것도 마찬가지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카메라에 담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모습, 질서정연한 거리, 발전된 디지털 시스템, 제가 처음 보았던 그 놀라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나라를 존중했고 오히려 우리에게서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만했던 거예요. 예상대로 실시간 댓글은 혹독했습니다. 배신자, 돈 받았냐? 한국에 세뇌당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신념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제야 깨달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양국의 문화를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더 이상 조회수나 인기를 위한 자극적인 영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진정한 교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난 후 예상했던 대로 팔로워 수가 급감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몇몇 진심 어린 댓글들이 더 와닿았어요. 처음으로 수원 씨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졌어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해 질녘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제게 준 의미를 곱씹어 보았어요. 전공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 콘텐츠의 영향력,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이 이제야 가슴으로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이해와 소통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새로운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양국의 문화를 진정성 있게 연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크리에이터로서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라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 틱톡 채널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팔로워 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으니까요. 진정한 문화의 이해와 교류, 그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치아마이 대학생 수원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